오늘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실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3년 이후부터 30년간 합계 출산율이 2.1명 미만인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4년 머지않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15세에서 64세까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급증은 총체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잠재 성장률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36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노인 세대 또한 노후의 불안정이 확대되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겠지요. 어때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지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5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올 모든 별 과제는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과 그 사례입니다. 멋진 발표 기대할게요. 이거 다 준비됐지? 발표 잘하자. 시간 됐다. 좋아. 자, 다들 일주일 동안 발표 준비는 잘해왔겠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줄지 궁금하네요. 그럼 첫 번째 모든 발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 좋아, 둘이 좋아, 모듬입니다. 저희 모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 주거 등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출산 장려 정책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상생 서포터즈 창업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37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부부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13만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과시형의 혼례 문화를 개선하여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의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려는 노력도 인구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모든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더하세요 모듬입니다. 저희 모듬명인 마더하세요는 마음을 더해주세요의 줄임말인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양성평등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자들도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에서 마더하세요라는 모듬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더하세요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그럼 오늘 발표도 양성평등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준비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발표도 한번 들어볼까요?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1가정 양립지표에 의하면 5가구 중 2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3시간 14분으로 40분에 불과한 남자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남자의 경우 5년 전보다 불과 3분이 증가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39분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 순위는 어떨까요? 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2014년 117위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2단계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100위권 아래를 맴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꼴등으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 회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더하세요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때는 남녀 학생들 모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여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발표한 대로 양성평등 의식만 확립된다면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여학생들의 마음도 바뀌어 저출산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모둠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노케어 모둠입니다. 모둠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령화의 해결 방안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어른인 노인의 삶이 편안해져야만 안정된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에는 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노인 세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각지대가 없는 노인 복지를 위해 실버 주택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가와 문화생활 지원 및 쉼터 조성 등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 중장년층과 청년, 어린이들까지 마음 놓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노노케어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들 조사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정부 또한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발표에서 들은 것처럼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만 관심을 키우고 생각을 바꾸면 모두의 노력이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랍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볼까요?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관심을 키우고 생각을 바꿔요.